안녕하세요. 전략물자관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기업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전략물자를 무허가 수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 파괴 무기와 이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과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모두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전략물자 사례와 국내 전략기술 사례, 해외 전략물자, 그리고 해외 전략기술 사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무허가 수출 사례는 2018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미국산 IC칩을 중국과 홍콩에 밀수출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미국산 IC칩은 방사능과 극온에 견디는 고성능 제품으로 레이더나 군사통신 설비의 사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입니다.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8월경 반도체 수출업체에서 미국산 IC칩 19만 개를 국내에 납품한다며 들여와 미국산 전략물자를 직거래 할 수 없는 중국과 홍콩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국내 공급가액보다 비싼 가격으로 되팔다 적발된 것인데요. 제품 사양서에 군수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있는 품목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수출로 해당 국내 반도체 수출업체, 유통업체 직원 및 법인 등 16명이 구속 및 불구속되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내 무허가 수출 사례는 한국인이 미국산 미사일 부품을 이란 쪽에 밀매하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품목은 미국 허니 회사에서 제조한 가속도계로, 가속도계는 미사일 등 비행체의 자세를 제어하거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으로 항공기 미사일 속도를 제어해주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정밀도가 높은 군용 가속도계는 탄도미사일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로 미국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 규정을 통해 가속도계를 군용 물자 품목 목록에 포함하고 수출 시 국무부 국방물자 수출통제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국제협약 중 바세나르 체제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통제체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정밀기계부품 수출입업체 K사 대표 K씨는 가속도계를 미국 현지에서 구매한 다음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반송신고를 하여 보세구역에서 우회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란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요. 현지에서는 해당 사건의 모든 전말을 파악하고 있다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 한국인 K씨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이란 거래규정, 범행교사선동 등 다수와 한국의 대외무역법 위반이 적용되었으며 처벌은 미국과 한국 두 곳 모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인이 미국 수출 통제를 위반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체포되고 처벌까지 받게 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략기술 무허가 이전에 대한 사례입니다. 먼저 전략기술이란 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중 용도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로 2014년 1월 31일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전략기술의 수출 범위에 모든 형태의 기술 이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과거 2014년 국가 R&D 사업 해외 공동과제 중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이 높은 26건을 선별한 후에 제도 위반 여부를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중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 Z사가 R&D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체제에서 지정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려거래자와 60억 상당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부 허가 없이 전략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처벌로는 대표 및 법인 각각 4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전략기술을 이전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전략물자 중 하나인 열화상 카메라를 우리나라로 무허가 수출한 미국의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뉴욕주 한 의료기기 공급업체가 뉴욕 내 소방서 납품용도라고 속여
미국 A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후 2005년 우리나라 K사로 무허가 수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S사는 과태료 7만 5천 불, 외부 수출 감사와 수출 금지 5년, S사의 직원 이 씨는 1만 5천 불의 과태료와 수출 금지 5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해외의 전략기술 무허가 이전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네시 대학 존 로스 교수가 애트모스페릭 글로우 테크놀로지스 회사와 군용기술 개발 계약을 미 공군과 체결을 한 후 기술 개발 과정에서 중국과 이란 유학생을 공동 연구에 참여시켰으며 정부 허가 없이 유학생에게 기술을 전송한 혐의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외국인에게 항공기 기술 파일을 유출시키고 기술 파일이 포함된 노트북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등의 행위도 있었는데요. 로스 교수와 벤처기업은 군용기술 개발 계약 통제 조항의 전략기술 이전 시 주의사항이라는 조약이 있었고 이메일 교신 내역을 통해 수출통제법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고의성이 입증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던 사건으로 징역 4년과 보호관찰 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략기술 무허가 이전은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자료 접근 시 전략기술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접근 권한을 줄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의 무허가 수출 이전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회사의 과거 업무 중 무허가 수출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의 무허가 수출 담당자에게 자진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때 경감을 하여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제93조 2항에 보시면 자진신고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하기에 앞서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무허가 수출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았고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어기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내의 무허가 수출에 대한 법적 제재로는 사법처벌과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제재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사법처벌 같은 경우 전략물자를 국제적 확산 목적으로 무허가 수출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략물자의 확산의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무허가 수출하거나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법처벌과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교육명령 8시간 이내와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3년 이내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위반 내용과 위반 행위 정도를 구분해서 수출 품목이 무엇인지, 부정한 방법은 있었는지, 위반 규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과거 전력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처분 수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 수출입고 시 별표 22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은 각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국제체제에 있는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략물자 및 기술을 무허가 수출하여 국제체제 우려거래 대상자에 등재가 되면 이 리스트를 참고하는 모든 국가를 상대로 무역이 제한될 수 있고 기업과 국가의 신뢰도도 하락하기 때문에 꼭 유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전략물자, 전략기술의 무허가 수출 사례와 국내 사법처벌 및 행정처분의 강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를 꼭 주의하셔서 전략물자와 전략기술을 무허가 수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전략물자관리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